네, 현재 시장 오후 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현 구간에서 낙폭을 줄이려고 했던 코스닥 다시 또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데요. 1.8% 하락 속에 799선 지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좀 심하게 발을 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성우 이사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네. 코스닥이 다시 2차 전지의 반등으로 인해서 좀 낙폭을 줄이나 했는데 네. 현재 2차 전지 반등도 아까보다는 좀 좋지 않고요. 네. 다시 지수가 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으로 난 시장을 이렇게 대응하겠다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네.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실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시가총액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래 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좀 그 중심을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막 수급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거품이 끼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좀 와전된 소문이 있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실적 시즌인데 종목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시장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일부입니다. 그건 일부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60일선 목전까지 하락을 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조정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빅스 지수 기준으로는 20% 정도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시장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뚜렷하게 어떤 것 때문에 하락을 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차익 실현의 빌미인 거죠. 그러면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지나서 이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 안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가지고 왔어요. 확실히 그래도 시장이 회복한다라고 하더라도 현 구간에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네. 또 시장이 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지난주 성적은 어땠을지요? 10개 종목 중에서 10개 종목을 다 맞춰주셨습니다. 적중률 100%. 오늘 그 누구보다 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네. 투자자분들이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10개 종목 안에서는 인기 검색 그리고 실적 발표, 장중에 시세가 급변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LS 일렉트릭 볼게요. 제가 앞서서도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LS 일렉트릭과 전력주들이 하락하는 게 네. 간밤이 빅테크가 밀리면서 전력도 같이 하락했거든요. 네. 그 여파인 건지 아니면 내 눈높이는 HD 현대일렉에 있는데 LS 일렉의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눈높이에는 도달하지 못했어. 그 실망 매물인지 무엇으로 보십니까? 실망 매물 쪽, 투자 쪽으로요. 실망 네. 매물과 함께 빅테크의 우려도 같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변압기 기업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바뀐 건 없고, 가깝게 며칠 전에 H현대 일렉트릭의 실적을 확인하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가 한 40만 원 정도까지 존재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집니다. 우선은 이 빠진다는 게 좀 시장의 수급 변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이 빠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세밀하게 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나오는 조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스탑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신규 매수는 스톱 의견입니다. 네. LS 일렉트릭 그럼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들고 있었다면 오늘의 급락이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수익권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네. 그분들의 경우에는 분할 매도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수익권이니까 조금 더 지켜볼까요? 저는 분할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분할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이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늘 있어요. 특히 지금같이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같은 경우는 보시는 분들도 좀 여기에서 이거를 들고 갈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매도할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실 텐데,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 시장 참여를 해서 매매를 하면서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그 실시간이라고 하면 저는 우선은 리스크 관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LS 일렉트릭 그래서 저희는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실적폼은 전력이 어느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꺾여버리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한미 반도체입니다. 저 그런 생각 들었어요. 테크윈도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 그 급등 다 반납하면서 급락하고 있고 네. 한미 반도체는 차트가 우하향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고점 대비 밀렸지만 우하향이라고 하기에는 단기적인 낙폭이 컸다면 한미 반도체 차트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네. 지금 다들 좋다고 하니까 차트 분석으로만 이 종목을 대응해야 될지 뭘 주안점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그 좀 기간은 됐지만 이 코너를 통해서 나왔을 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를 매도를 하면 네. 그거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사이클을 잘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사이클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에 나왔던 패턴들, 사이클의 막바지에는 전공정 기업들의 실적, 모두의 실적들이 다 좋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아직 그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게 지금의 미국 시장의 하락,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 하락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면에서 오늘 미국이 한번 더 깨진다고 하면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예민한 시장을 안고 여기에서 덤벼들었다가 네. 손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추가 가격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부분에서 스탑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스톱이지만 사이클상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네. 실상 지금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없어서 다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의 퀄테스트도 지금 기다리면서 한미 반도체를 바라보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퀄테스트 통과 이야기 안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빅테크가 밀리니까 너 많이 올랐네? 네네. 한미 반도체부터 일단 빼자라는 심리가 과하게 반영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못 팔겠어요 라고 한다면 네.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매수도 가능합니까? 상단을 낮추는 전략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13조 정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 고려는 해볼게요. 네, 매수 고려는 해보고 제가 좀 강한 멘트들을 많이 들었는데 살짝 발을 좀 빼죠 지금. 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자신이 없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는 한 발 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한 발 빼는 것도 방법이다 보니까 조금은 주의해서 가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용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관심은 놓지 않되 당장 지금 할 필요는 없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오늘일 필요는 없다. 왜냐면 네. 오늘 밤에 또 미증시도 봐야 되고 네. 이 정도의 하락이라면 내일 또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몇몇 종목의 경우에는. 그래서 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조심하자라는 거지 이 반도체주에 대한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래서 만약에 갖고 있다면 이거 못 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 네. 드려봤어요. 네. 아쉽지만 오늘의 수도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강해서 상승 테마 안에 현대 에버다임 있는데 근데 재건주도 지금 윗골이 달고 음봉 전환한 종목들이 속속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어떻게 해볼까요?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재건 관련 이슈의 부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굴삭기와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 쪽에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고 한 번이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는 개별주들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면 테마주에 대한 좀 이런 반영들이 더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고에 대한 의견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드립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그 의견입니다. 지금 음봉 전환하고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는 테마다라는 거잖아요. 네, 살아있는 테마입니다. 그런데 시가가 아마 깨졌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맞아요. 그죠, 오늘 그죠? 5%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54% 상승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런 경우에는 오늘 매수는 안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요. 고긴 하지만. 네, 고긴 하지만 현재 바로 매수할 필요는 없다. 네. 오늘 저희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예스24예요.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시장 안에서 상승할 만한 이슈가 거의 없는 상황에 네. 그 와중에 오히려 Q10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 예스24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참 승자 독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쿠팡은 오히려 여전히 뭐 손실도 보고 있기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장을 완전 잠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UMF와 팀원은 그 시장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네. 예스24 단기적인 수혜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수혜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고민을 해봤는데 그건 네이버. 네이버, 예, 네. 네이버고요. 네이버 관련된 기업들을 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큐텐과 관련된 이슈가 이게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보여요. 눈으로 보기에는 뭐 몇천억 원대 이 정도의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봉합이 안 되면 자칫 우리나라 시장, 주식 시장에게 큰 불안감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Q10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결해서 뭐 작은 사업 같은 경우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연쇄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하고요. Q10 이슈가 부각되기는 하지만 거기에 메인 종목은 아니라는 점에서 스탑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스24는 단기적인 오늘 반발 매수다. 그리고 네. 진짜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아보자면 그중에선 네이버가 그래도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스24 현재 구간 저희는 스톱 외치겠습니다. 매수 안 하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PNT로 가볼게요. 오늘 상승 테마 안에 2차 전지가 있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네. 왜냐? 물론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뛰어넘었지만 LG엔솔의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주 현 구간에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앞으로의 뭔가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올라주고 있고요. PNT는 그 수주 잔고 증가 이야기도 있어요. 네. 오늘의 2차 전지 상승, PNT의 상승 어떻게 보셨는지요?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가격 메리트. 시장에서 한때는 PNT가 나오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의 이익 대비 시가총액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그 시각들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빈집의 형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요인들 그게 복합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기존의 타이트한 시각에서 조금은 풀어주는 시각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가격 메리트 부각으로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가격 메리트에 대한 부각으로 PNT는 고입니다. 같은 2차 전지주의 경우에도 고입니까 그러면? 오늘 에코프로로만 한정해 볼게요. 오늘 네. 코스닥 시총 안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으니까.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열어둘게요. 매수했다가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 도달을 하면 그렇게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같은 경우는 잡고 들어가야 돼요. 좀 매수해서 시간을 투여해서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확인해야 될 부분, 리튬 업체들의 구조조정,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회복 같은 경우가 필요합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10% 넘게 급락한 것과 비교해서 국내 시장 안에 2차 전지주가 이 정도 오르는 거면 선방하는 거 아닌가요? 완전 선방이고요. 네. 그래서 보통 가격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심증으로는 이제 네. 바닥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직 실적단에서는 우리에게 턴어라운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심리적으로 테슬라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 반발 매수 들어온다라는 건 심리적인 바닥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전체 10가지 투자 의견 보시죠. 오늘 스톱이 많을 것 같은데요. 5대5네요. 현대바이오, 현대에버다임, 오성첨단 소재, 플레이드, PNT는 고고요. 나머지 5개는 스톱입니다. 사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 스톱이고 테마주가 고고 네.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 종목이 고여서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현재 시장이 정상적이진 않다라고 네.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요?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가를 아까 보니까 네. 제가 선정하고 줄줄이 빠졌더라고요. 그럼 바꾸셔도 되는데. 네. 그래도 한번 단가를 수정해서 매수가를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에버다임을 갖고 왔어요. 인프라 관련 사업을 하고 재건 관련해서 진행이 부각된다라는 점에서 갖고 왔고 매수가는 10,000원을 제시를 해놨는데 좀 수정을 해서 9,000원
네, 이 정도 가격, 지금 가격이 좀 빠져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가가 깨졌기 때문에 오늘 종가라든지 마감의 매수는 아닌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아직도 러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데요.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지금 시가가 좀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종가라던가 오늘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관심 종목 안에 둘게요. 그럼 단기적으로 볼까요, 이 종목은? 네,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재건 관련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 그때 뭐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해서 챙겨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이성희와 함께 알아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